바세린 입술 말고도 이렇게까지 쓰인다고요? 지금 이 순간 집안 서랍 어딘가에 작은 통 하나 들어있으시죠? 하얀색의 냄새도 거의 없는 아주 익숙한 그것. 바세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입술 트면 바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쓰면 생활 전체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활용법을 차분하게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법. 염색 전 헤어라인 보호. 집에서 염색해보신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염색은 잘 됐는데 이마나 귀 주변에 색이 남아서 며칠 동안 지워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헤어라인, 귀 위, 목 뒤쪽. 이 부위들은 피부가 얇아서 염색약 색이 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염색이 끝난 뒤에도 얼룩처럼 남아 괜히 거울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죠. 이럴 때 바세린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염색약을 바르기 전에 헤어라인을 따라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손가락 끝에 콩알만큼만 묻혀도 충분합니다.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바세린은 물과 염색약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염색약이 바세린 위에서는 머물다가 씻어낼 때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염색이 끝난 뒤에도 피부에 색이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꼭 염색 전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미 색이 든 뒤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집에서 염색을 자주 하신다면 이 방법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 활용법. 휴대전화 액정 관리. 요즘은 전화기 하나 없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지고 들여다보고 주머니에 넣었다 꺼냅니다. 그러다 보면 액정에 지문이 잔뜩 남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금방 다시 번들거리죠. 이럴 때도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사용해보세요. 부드러운 천이나 안경 닦는 천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묻힙니다. 그리고 액정을 살살 닦아주세요. 그러면 기름때와 지문이 말끔히 사라지면서 얇은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지문이 덜 묻고 묻더라도 쉽게 닦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많이 바르시면 안 됩니다. 미끄럽게 느껴질 정도면 이미 과한 상태입니다. 정말 소량, 정말 얇게가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전화기를 자주 닦아도 지저분해 보이셨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활용법. 욕실 수전 물때 관리. 욕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곳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수전,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꼽으십니다. 닦아놓으면 반짝이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다시 하얀 물자국이 남습니다. 물때는 참 성가신 존재입니다. 이때 바세린을 얇게 발라 닦아주시면 물때가 덜 생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전을 깨끗이 닦은 뒤 마른 천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묻혀 겉면을 한 번만 쓸어주세요. 그러면 바세린의 얇은 막이 물방울이 직접 닿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물자국이 덜 남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매번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실 청소가 조금 덜 번거로워집니다. 바세린 물건을 살리고 몸을 풀어주는 조용한 도구. 이번에는 물건을 오래 쓰는 방법, 그리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활용법입니다. 네 번째 활용법. 가죽 가방과 신발 관리. 가죽 제품 참 좋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도 좋고 오래 쓰면 멋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죽 가방이나 신발은 시간이 지나면 푸석해지고 광이 죽습니다. 비싼 관리제를 써야 할 것 같아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럴 때 바세린이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도 핵심은 아주 소량입니다. 마른 천에 바세린을 콩알보다 더 적게 묻힙니다. 그리고 가죽 표면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쓸어주듯이 닦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가죽이 바로 반응합니다. 광이 살아나고 표면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숨을 한 번 쉬는 것처럼 가죽이 편안해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오염 방지 효과입니다. 얇은 막이 생기면서 먼지나 물기가 바로 스며드는 것을 줄여줍니다.
일단 밝은색 가죽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먼저 시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가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관리해도 가죽 제품 수명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5번째 활용법. 귀 주변 마사지와 긴장 완화.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귀 뒤쪽, 귀 아래를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위에는 긴장과 관련된 혈자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바세린을 아주 소량발라기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문지르듯이 누르지 말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움직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 덕분에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 마사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짧게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잠자리에 들 때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에 신호를 보내는 작은 의식처럼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하실 점. 여기까지 5가지 활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많이 바를수록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항상 소량, 얇게가 기준입니다. 과하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깁니다. 또 하나 깨끗한 손이나 천을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세린 자체는 보호 역할을 하지만 오염된 상태로 사용하면 그 오염을 그대로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바세린은 아주 훌륭한 생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사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로 생활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몰랐을 뿐입니다. 다음번에 서랍을 열고 그 작은 통을 보게 되신다면 입술 말고도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3부. 바세린을 오래 안전하게 내 편으로 쓰는 방법. 지금까지 바세린의 5가지 활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염색 전 피부 보호, 휴대전화 액정 관리, 욕실 수전 물때 방지, 가죽 제품 관리, 그리고 귀 주변 마사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특히 시니어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바세린 사용의 기준과 주의점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잘 쓰면 참 고마운 물건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먼저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를 대신하는 제품도 아닙니다. 바세린의 역할은 보호입니다. 피부 위에 얇은 막을 만들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외부 자극을 직접 닿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거나 염증이 이미 생긴 부위 진물이 나는 피부에는 의사의 판단 없이 사용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활용법들도 모두 생활관리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주셔도 바세린은 안전한 생활도구로 남습니다. 적게 바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바세린은 정말 조금만 써도 충분합니다. 손가락에 듬뿍 떠서 바를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피부 위에 살짝 올린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귀 주변처럼 피부가 예민한 부위는 더욱 소량이 기본입니다. 많이 바르면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 남아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모공을 막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세린을 잘 쓰는 분들의 공통점은 절제입니다. 항상 부족한 듯 쓰는 것, 그게 오히려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용하는 도구도 중요합니다. 바세린을 바를 때 손이나 천이 깨끗한지도 중요합니다. 손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먼지가 묻은 천을 사용하면 그 상태 그대로 보호막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는 손을 한번 씻거나 깨끗한 천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 트러블을 예방해줍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사용 부위. 시니어분들께서 바세린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할 부위도 있습니다. 코 안쪽, 눈 주변 점막, 귀 안 깊숙한 곳에는 바세린을 직접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귀 주변 마사지는 귀 뒤와 귀 아래 외부 피부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귀 안쪽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 구분해 주셔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에 무리 없이 적용하는 방법. 바세린을 잘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염색을 하신다면 헤어라인 보호부터, 욕실 청소가 귀찮으셨다면 수정 관리부터, 잠자기 전 긴장이 많다면 귀 주변 마사지부터 하나씩 생활에 녹여보세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활용법도 손이 갑니다. 생활 습관은 천천히 바뀌어야 오래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정리.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세린은 특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써서 좋은 물건입니다. 이미 집에 있는 물건으로 생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몸의 긴장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바세린 통을 보시게 되면 입술만 떠올리지 마시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씩 천천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은 거창하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세린의 효과와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